무분별하게 올려줘야 되거나 그런 건 오히려 또 형평성에 안 맞게 되잖아요. 이번에 A님 채용할 때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연봉 협상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래도 기준점을 잡고 계신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차 될 때마다 연봉을 기본적으로 200만 원씩은 인상해 준다. 근데 이건 한번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근속 연수가 3년이 됐을 때 연봉, 뭐 5년이 됐을 때 연봉, 10년이 됐을 때 연봉,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몇 명이 됐을 때 고정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테이블을 좀 짜보시고요. 회사가 기본적으로 성장할 때 어떤 요소들을 통제하려고 해야 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 얘기를 듣고 테이블을 짜신 것에 적용시켜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이 성장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야 되고 돈이 어떤 의미인지 개념을 알아야 되고 사업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왜 하는 행동들을 일이라고 정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은 딱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요. 우리는 모든 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일이라고 얘기해요. 회사 안에서 그러면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일이 아닌 걸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그냥 개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은 업무들이 막 하찮은 일이다 이런 뜻을 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필요한 일도 필요하지만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도 일이잖아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분리하면은 좋은 건 어디에 집중해야 매출이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의 순이익의 풀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대가로 저희한테 돈을 지불할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요, 혼자서 일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한 사람한테 물건을 팔면 1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겨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때부터 뭘 하셔야 돼요? 일단 수를 올려야죠.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게 문제 해결의 건수를 올리는 거죠.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효과적인지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면 뭐부터 시켜야 되는지가 정리가 돼야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내가 번 돈을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업무의 양이 커지잖아요. 늘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늘어나는 업무의 양만큼 채용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업무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줄 수 있는 업무를 줘요. 근데 내 업무를 전부 다 위임하지 못할 거예요. 처음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업자는 사람이 채용됐을 때 온전히 내가 모든 돈을 벌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나눠주는 n분의 1의 채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1.1배, 1.2배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채용 결정을 한 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뭐 1.5배 매출을 내거나 1.7배 매출을 내거나 2배 매출을 낸다면 이제 비로소 내가 복제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역량으로는 이렇게까지밖에 혼자 못했지만 이 친구는 의욕이 있고 야심이 있고 젊어서 체력도 좋아서 훨씬 더 많은 일을 나보다 할 수 있다면요. 그 친구한테 그 기회를 주고 월급을 인상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업무 상한선 한계구나라는 걸 알면 또 채용을 해야겠죠.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때부터는 업무 모두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2명이서 매출을 내고 3명이 먹고 사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실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셔야 될까요? 협업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1 더하기 1이 2인 채용은 실패한 채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이 합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내가 실무에 과업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못해요. 내가 빠지면은
당장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업무를 2명한테 위임을 하고 2명이서 지금 일을 하는 걸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이 둘의 합으로 매출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업무 플로우나 혹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랑 직원 1명이 일했을 때보다 직원 2명이 회사에 기여하는 매출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순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을 또 채용할지 아니면 이것들을 우리끼리 나눠가지고 사업의 크기를 이 정도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시게 되겠죠. 근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리고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 키워가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면 당연히 사람을 더 뽑을 거예요. 업무의 양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업무가 있어야지만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채용하고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3인 체제를 있을 때 업무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업무가 여기는 강도가 좀 센 회사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1명씩 채워서 업무를 덜어주고 다시 매출이 1.2배, 1.3배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처음에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업무를 부분 자동화를 시켜서 최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한계선이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해야 되니까. 결국은 조직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계속 사람을 늘리면서 매출과 순이익의 비중이 계속 이렇게 같이 우상향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냐예요.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규모로 승부하는 회사들도 있고 사람을 막 공격적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커지는 여러 가지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인원으로 이 캐시카우화된 사업체는 이제 유지보수와 관리 운영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기존 사업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한 차원 높은 소비자 경험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품질이 올라가게 되면 품질을 올리는 과정은 힘들고 업무의 강도가 엄청 높겠지만 한번 올라간 품질은 노동의 강도를 확 낮춰주거든요. 단순해요. 내가 100만원짜리를 10개 팔아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사업체가 1000만원짜리 하나를 팔아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2개를 팔면 그때부터는 순이익이 엄청 커지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품질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관점은 사업체의 라인을 확장해서 매출의 어떤 임계점을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거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제품의 시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프로토타입을 출시하고 론칭하거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채용한 이 세 사람이 업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지만 매출이 유지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품질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신호로 알 수 있냐면 그 가격에 더 이상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벤트나 할인이나 마케팅에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하겠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소비자가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나의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라도요. 내가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써서 그 매출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내가 할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이 모든 게 고객들이 보는 소비자가에는 변동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사업장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요?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이 일해야 돼요. 평소보다. 자, 근데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해도 그들에게 월급을 인상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더 많이 일해야 겨우 유지가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그들이 연말 때마다 연봉 협상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연봉 협상을 그냥 패스할까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서비스가 지금 품질이 떨어져서 사람이 갈려나가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업자로서 동료들과 제일 촉각을 곤두세워서 진짜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내가 도저히 발을 빼서 한 걸음 뒤에서 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여유조차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진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나눠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팀이 붕괴하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생기면. 우리가 월급을 올려준다는 개념이요. 결국은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해서 사람 한 명당 단위 생산성이 올라가고 생산되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봉이 얼마든지 올라가도 돼요. 이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물론 회사가 팽창하면서 사람들이 유입되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만들어준 건 직원들이잖아요. 함께 만든 거잖아요. 내가 3명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업무량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서비스의 품질이 어떤 사람 때문에 개선되면서 매출이 증가하면은 증가한 만큼의 갭이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걸로 사람한테 재투자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걸 공헌한 사람은 연봉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되고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회사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걸 너희들의 고정비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 그때그때 성과급을 지급하고 우리가 사람을 더 채용하는 건 어떻겠냐는 어떤 의사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왼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규모에서의 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연봉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도 훨씬 더 준하는 레벨의 정보 접근성을 가지게 될 거고 회사를 경영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 팀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실언이라도 하면 안 되고 오해를 안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게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조직화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청사진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영자의 시간이 온전히 실무를 배제하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직원을 채용하셨으니까 밑으로 총 3명의 직원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어떤 걸 목표로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각자 1인분 해서 3명분의 매출액이 커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빠져도 3인분의 매출로 회사가 유지되는 게 일단 돼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은 3인분의 합이 총량이 3이 아니라 4, 5, 6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돼요. 그쵸?